한 팀 다 자리해 주셨고요. 먼저 영화 연출해 주시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한영미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란을 연출한 한영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수요일에 먼 곳까지, 저는 여기가 멀거든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그동안 어떤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여기서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채 배우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제너남 폭삭 수가수다 김현기성 아지닉도 해생역을 맡은 김민찬 마신 우리 영화 한란예 하영 소랑이 줍사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양기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아진 역할을 맡은 김현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인데 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한란에서 문일병 역을 맡은 김원준입니다. 이렇게 관객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인사 말씀과 소감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중사를 연기한 황정남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가 잘 찍은 영화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대에서 1두 역할을 맡은 강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저희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기도 더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뒤편에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원평 역의 장재훈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게 돼가지고 안녕 미채야. 좀 마음이 아린 영화인데요. 기적처럼 그래도 한란같이 꽃을 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란이라는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한란 관객과의 대화보다 가장 많은 배우님들 함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란이 되게 어려운 개봉 환경에도 불구하고 24,000명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면서요. 아마 감독님 워낙 또 고생하면서 배우님들과 함께 작품 만드셨기 때문에 24,000명 한 명씩 다 헤아릴 정도로 고마운 관객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도 N차 관람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재관람이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살짝. 와,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3주차에도 GV를 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만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찾아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라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 명씩 앞으로 다가갈 때마다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더 잘 전달되는 영화니까는 오늘 잘 보셨다면 혹시라도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한란을 꼭 봐달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연말 내내 한란팀이 또 행복하게 일정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겨울에 개봉을 해서 감독님도 제주와 서울 올 가시면서 고된 일정들 그래도 기쁘게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비롯해서 우리 배우님들 전원에게 고생해서 값지게 찍은 영화 이렇게 개봉을 하고 관객들을 한 주차까지 만나 오늘 소감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관객들 만나는 순간에서 또 영화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감독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조금 오래 했는데 연출한 건 이게 두 번째 작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지금 좀 고생스럽게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 그런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실 관객분들이 이 한란의 이야기에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러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뭐 보람이나 뭐 기쁨보다는 실제 그 당시 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올려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민채 배우님은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나면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좋다고 하시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 가장 먼저 말씀하실 수 있게 저희가 발언권을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배우님 어떠신가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대 인사 때 인사드릴 때마다 하는 얘기였는데 자꾸 소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준 배우님. 네, 저도 무대 인사 다니면서 GV 하면서 계속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남 배우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욕을 참 많이 먹어서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욕을 못 먹으면 제가 망친 거라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했는데 많이 먹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 배우님. 네, 저도 너무 정말 감사할 뿐이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리뷰나 이런 거 찾아볼 때가 있어요. 월드마다 관객분들께서 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해주시는 분도 많아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정말 진짜 감사하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주를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또 정말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용 배우님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영화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말은 흩어지고 글은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란이라는 영화는 오늘도 그걸 알아봐 주시러 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란이라는 영화는 이 어느 영화관이건 빈좌석을 충분히 채워도 아깝지 않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재용 배우님 오늘의 관객이셨기 때문에 더 벅찬 마음이 드실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따가 뭐 마음이 통하시면 우셔도 됩니다. 네, 우는 거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김양기 배우님께서 작고 소중한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아주 크고 소중한 영화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님께 처음 듣고서 너무 놀랐던 거는 이 영화의 제작비와 회차였어요. 저희가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봐서 더 여실히 잘 느끼셨겠지만은 너무 대작이잖아요. 저도 처음 보고 나서는 이렇게 자연 풍광을 수려하게 담아낼 정도면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제작비가 많이 들고 촬영 회차도 길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소박한 고된 일정이셨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관객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란이 얼마나 애써서 만든 작품인지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독립 영화로 이렇게 제작되기보다는 한 30억 규모의 예산이 중저예산 규모로라도 모아서 좀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고 근데 그 당시 때 파이낸싱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10억 언더로 영화 시대극을 만들었어야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이걸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엄청 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겠다라는 의지로 정말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배우들과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촬영 기간과 대략의 제작비 알려주시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 회차는 25회차에 이걸 전부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들 보면 한 3달, 6개월 뭐 이렇게 60회차, 70회차 이렇게 찍는데 저희는 한 25회차에 찍었어야 했고 투캠이 카메라가 요즘은 4대, 5대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었고 투캠이 오는 날을 한정되게 정해서 한 6회차 정도만 투캠으로 찍고 그리고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거의 이제 가까이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50억을 훌쩍 상회하는 게 10억 언더의 제작비로도 이 정도의 질감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님들께도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가 완성되고 나면은 나 자신을 좀 격려해주고 싶고 같이 했던 팀원들한테 뿌듯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배우님들 필모그래피에서 한라는 되게 오래오래 그 자리를 차지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도 약간의 이전 작품과는 또 다른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현장에서는 누가 짐작해도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완성된 작품을 보고서는 나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고 같이 했던 동료들이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한란의 처음과 그리고 지금 관객을 만나는 시점은 약간 마지막 레이스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우리 재욱 배우님부터 옆순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명감이 정말 있었는데요. 그게 참 저는 이게 처음 영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일단은 잘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물론 이 촬영은 열심히 임하겠지만 잘하려고 하면 그게 좀 다르게 보일까봐 최대한 저 시대에 제가 있다 생각하고 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번외로 많이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때 딱 감독님 말씀처럼 딱 만났을 때 그때 딱 했었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정말 박중사님, 저희 정남 배우님은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정말 따뜻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저희를 꼭 챙겨주시고 말 한마디 더 붙여주시고, 또 아마도 감독님은 힘든 촬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인생에서 저는 한란을 참여하게 된 건 정말 큰 그게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끝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아배우님 이야기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디션 때부터 이제 감독님을 뵙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하면서 제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 선생님 따로 해서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감독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로서 스스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픽션이지만 또 있었던 일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난다, 이것도
내가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헤매면 어떨까 했는데 막상 저희 무장대 같이 3명 있었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감독님이 주신 디렉션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명확했었고 또 제가 좀 힘들다 싶었을 때 사실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원평이랑 또 영남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나오는 하모니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매 순간 좀 많이 아름다웠던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물론 아쉬움도 있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억들이 좋은 추억들 또 같이 연기하고 또 우리 향기 배우님이랑 만난다는 씬에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전 배우로서는 되게 좀 벅찬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쭉 이어오면서 또 이제 표현을 개봉하면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울지 말아야지 하고 좀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눈물 나면서 정말 좀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또 지금 현재 관객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감사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마음에 남고 또 앞으로도 또 남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 배우님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감독님께서 저한테 박중사 역을 주셨을 때 덥석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집에서 읽을 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롤 자체가 워낙 중요한 롤이라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캐릭터화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많이 됐고 감독님이 정말 많은 조언과 현장에서 감독님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게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 하나하나 표정, 말투 이런 거를 너무 잘 소통을 하면서 해주셔서 정말 무사히 잘 끝낸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토벌 때 원준 배우랑 승중 배우한테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 후배들인데도 먼저 다가와주고 앙상블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 배우가 너무 선배 배우를 힘들어하지 않고 다가와주고 먼저 말 걸어주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했고 그것이 영화에 고스란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놀랬던 건데 리딩할 때 제가 우리 향기 배우님이랑 크게 시를 몇 개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딩할 때는 제가 책을 보면서 리딩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현장에서 딱 만났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인치를 하고 대사를 딱 봤는데 정말 외계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 배우님이 너무 배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갈 때는 배우님 혹시 한 번만 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진짜 마치 영어 대사 듣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배우님들이 너무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치한테 제일 미안한 건데 현장에서 민치한테 좀 무서워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미안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25회차를 정말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앙상블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 더 절차 상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정남 배우님, 최 배우님한테 인사 잘 못하셔가지고 많이 아쉬우실 텐데 지금 인사 한번 하세요. 두 분께서 친절한 미소를 띠고 인사 한번 하시죠. 정남 배우님 먼저 인사를 해주셔야죠. 네. 사랑하는 혜생아, 나는 정말 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네, 이게 누가 들어도 대답하기 쉬운 말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녕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깊은 말을 주시네요. 근데 지금 듣고 있다가 우리 미철 배우가 저한테 하나도 안 벗었어요. 네, 우리 이중을 또 헤아리는 우리 대배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준 배우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게 첫 장편 영화인데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었고 그때 오디션 봤을 때 그 같이 하자고 하시는 감독님 이야기 듣고 찍으면서 해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잘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공부하고 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제 같이 이제 정남 선배님이랑 이제 승준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촬영 끝나고 같이 모이고 이제 쉬는 날에는 밥도 먹고 하자고 하셨었는데 사실 좀 피했어요. 뭔가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같이 밥 먹을 때는 뭔가 속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죄송하다고. 네, 진짜 정말 깨끗하고 너무 귀여우신 선배님이거든요. 사실 영화인데 너무 나쁘게 나와가지고 나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고 제 자신도 너무 뿌듯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팀에 또 대장을 하셔야 됐던 현기 배우님은 책 읽으면서부터 아 내가 참 감당해야 될 게 많겠구나 이 작품에서는 이걸 완주한다는 건 나한테도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일단 좋은 시나리오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대화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했던 대상이 유일하게 이제 민지였던 것 같고 감독님과 이제 민지와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정말 다들 너무너무 고생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GV 할 때 오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때 느꼈던 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제가 연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에서 연기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제주도에서 연기를 하면서 힘을 받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에너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아진을 연기하면서 모성애를 다루는 작품을 처음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저조차도 새롭게 낯설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저도 배운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배우로서도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할 법한 것을 또 이렇게 한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배우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범상한 시대극이 어디 있겠냐마는 한라는 정말로 촬영할 때 공간이 주는 힘,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산과 하늘과 이런 것들이 주는 힘들이 배우님들한테 다 어떤 다른 상대 배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배우님 말씀에서 또 영화 속의 풍경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민채 배우님께는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촬영하실 때 강아지와 돼지와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강아지랑 연기하는 거랑 돼지랑 연기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았어요? 강아지랑 연기하는 게 더 좋았어요.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왜 더 좋으셨는지를 더 여쭤봐도 될까요?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가 좋다. 네, 아주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감독님 사실 제일 어려운 연기 연출 중에 하나가 어린이 배우와 동물 배우를 동시에 한 스크린에 담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란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장면들이 등장해서 감독님께 그 얘기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그 들개와 그다음에 그 흑돼지, 그다음에 또 제주 조랑말들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세 동물 캐릭터들이 있는데 좀 그 당시 때 48년도에 4.3 당시 때 사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동식물들도 많이 파괴되고 또 고통받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그 제 4.3 연구소에서 펼쳐낸 책 중에 4.3과 여성
살아낸 날들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할머님께서 하신 증언 중에 그게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마을에 사람이 없고 그 말할 대상이 도통시에 있던 그 돼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도세기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두려움을 조금 이겨내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읽고 영화에 좀 이렇게 좀 잘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색이랑 찍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경이 그 친구의 뭐 도색이를 데리고 막 저희가 막 한라산을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있는 환경인 도통시 그 환경을 더 넓고 더 크게 좋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안 나와서 좀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제작팀과 바나나랑 김밥을 많이 좋아해서 돌틈에다 이렇게 놔두니까 그걸 먹으려고 나올 때 그냥 저희가 연출하기보다는 그냥 도색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컷들이 제가 보면 아주 정교하게 딱 세밀하게 이렇게 막 훈련돼서 찍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그냥 도색이가 움직이는 대로 찍고 저희가 편집실에서 그냥 맞췄던 것 같아요. 사실 촬영 감독님이나 이제 우리 촬영팀들은 도색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님 말한 대로 하려면 요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 실제 도색이가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찍었어요. 그리고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디아블로라는 그리고 우리 도색이는 사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성읍 민속 마을에 가시면 거기 사또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또의 어머님께서 오미자 엑기스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구경하시고 우리 사또도 구경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화 포스터가 그 집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기로 나온 친구의 이름은 디아블로라는 친구고요. 제주 동부경찰서의 경찰 구조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조견인 줄 알고 캐스팅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는 이제 수리남에 나오거나 이렇게 제주에서 찍을 때 꼭 이렇게 마피아의 개로 등장을 해서 많은 악역을 담당했던 그런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 친구였고 그 동물 디아블로가 같이 만나서 이제 섭외를 확정하고 났더니 거기 이제 대표님께서 주인분께서 동부경찰서 경찰견이어서 실종된 분들 산에서 실종된 분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촬영장에 오기 2주 전에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실종된 70대 이제 노인분을 이제 산에서 구조해가지고 누가 눈 감고 있으면 짖도록 훈련되어 있는 그런 멋진 디아블로. 그래서 디아블로는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거의 없었고요. 공을 보면은 짖도록 돼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누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짖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분도 그냥 움직이는 대로 찍어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사또와 디아블로 배우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또 배우님들 목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동물 배우님들 이야기와 이름까지도 알게 돼서 너무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라는 우리 아주 오랜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김한기 배우님의 굉장히 새로운 얼굴을 발견한 작품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인 배우님들 정편 데뷔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적재적소에 정확한 얼굴들을 감독님께서 발견해서 영상부를 만들어내셨구나. 사실 이게 되게 도전이거든요. 이런 시대극 안에서 장편 데뷔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흐름을 조율하는 게 우리 하명희 감독님도 너무 큰 수고를 해주셨고 앞으로 배우님들 그리고 사또와 디아블로 배우님까지 차기작 모두 기대하고 또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란 여러 번 보신 분들 이전에 관객과의 대화 때 한란 팀에게 건네지 못한 얘기가 있으시다면은
그 얘기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질문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이제 관객분들 목소리를 또 함께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살짝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이쪽에 질문이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에 제주에서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 영화를 찍게 되셨다고 하셨었는데요. 독립 전편 영화에서 시대극을 촬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1948년에 제주를 어떻게 담아서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진 예산 안에서는 뭔가 막 구현해낼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또 그 당시 때의 가옥 구조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어를 제대로 한번 잘 담아서 48년의 고어라든지 그 제주어를 좀 잘 관객분들한테 들려드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구현해내는데 정말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어 감수자분들만 비공식적으로 10분이 계신데 그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아는 제주어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감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이 캐스팅 되고 나서 그 배우분들의 캐릭터에 맞게끔 또 뭐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찾아야 됐었고 이 과정이 촬영한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다 편집이 되고 나서도 그 사실 여기 지금 제주 마을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제주도에서 30년 넘게 그 소리극과 마당극을 하신 제주 배우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애드립으로 막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편집할 때 그 말들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걸 다시 막 어떤 뜻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옛날 제주도를 아시는 분들은 또 막 물어물어 찾아서 네, 그런 작업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된 의미로 그 단어가 전달이 될까봐 여기 보시면 가장 위험했던 그 단어가 그 이장님이 춘삼 삼촌이 아진이한테 소망 이뤘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소망 이뤘죠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러니까 소망 이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행이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마지막까지 저를 좀 굉장히 떨리게 만들었던 이런 게 더 많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 말들의 의미들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보증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당시 때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조금에도 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첫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소감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손을 조금만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제주 사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저도 제가 이 작품 두 번째 작품으로 이 한란을 만들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제가 역사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면서 좀 놀랄 정도로 좀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가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집에서 놀래요. 어떻게 하다가 이걸 찍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2001년도에 제주에서 제 인생의 첫 단편을 제주에서 찍었거든요. 그게 2001년도예요. 16mm 러시아제 BL 카메라로 후지 필름으로 찍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날씨와 생활이라는 작품이었고 그 당시 때 해녀분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저희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했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해서 계속 제주와 연관된 어떤 작품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주와 좀 가깝게 지내게 됐고 급기야는 13년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제주에서 가깝게 제주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삼을 지우고는 제주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월 3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걸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로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좀 알리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좀 복잡한 얘기를 좀 좀 쉬운 이야기로 좀 풀어서 서사에 녹여내서 그거를 몰입감 있게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들려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사삼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절이 참 좋은 게 한라 생각하시면서 또 한강 작가님 쓰신 특별하지 않는다 겨울을 이 겨울한 작품이니까는 이어서 읽으시면 왜 사삼을 창작자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제일 앞쪽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사삼 기념관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들어가는데 쭉 이렇게 나서는 돌다가 저는 그 길로 가면 이제 그 모자상이 있는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언급을 안 하시는 거나 그리고 그 조형물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 상당히 큰 무게가 톡 얹어지는 거라서 뭐랄까 그 눈 많이 올 때 사상기념관에 사람들 가서 썰매 타고 놀잖아요. 그 들어가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뭘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참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그런 게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분들이나 그 스탠보드들 배우분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라스트 모이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질문. 예. 그래서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엔딩 버전이 좀 여러 개가 있었고 실제 그 찍어놓은 장면들도 있는데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계속 찍고 만드는 과정에서 엔딩을 만나게 된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엔딩에 그 평화공원이 나오고 공항이 나오고 하는 그런 평화공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들이 24회차까지 다 찍고 모두가 다 올라간 후에 그 다음날 제가 저와 그 PD님과 또 우리 제주에 계신 드론 기사님과 함께 같이 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극으로서의 캐릭터로서의 마무리보다는 48년에서 실제 25년도로 말을 걸고 싶었던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에 등장하는 평화공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한라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방폭포가 나오고 제주공항이 나오고 그리고 평화공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은 한라산에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한라산 주변에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이미 막 도로로 덮여버린 곳에는 유해가 있을 수 있다. 발굴되지 못한 유해들이 아직 그곳에 있고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밑에도 유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할머님, 할아버님들 중에서. 그래서 고기를 평생 못 드시는 분도 있고요.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활주로 밑을 그 주변을 떠올리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그 사산평화공원에는 해물자 묘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비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해물자 묘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은 이름을 지워요. 근데 아직 지워지지 못한 이름들이 많고 그래서 잊지 말고 같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창작자로서는 사실 이 장면 엔딩 너무 아름답게 잘 감동적으로 찍혀 있잖아요. 거기서 끝내서도 좋았을 텐데 오늘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영화를 본 다음에 어떤 관객들의 행동을 좀 촉구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주도에 간다면은 더 다른 눈으로 좀 둘러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 좀 편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관객분이 배우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엔딩에 대해서 배우님들 간략하게 한기 배우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보통 이제 관객분들께서 엔딩에 대해 얘기 많이 해주셨었는데 완전한 새드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물론 역사적인 게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영화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도 저는 완전한 새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저의 끝은 이제 폭포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 순간에 저의 모습, 제 감정이 저에게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그게 꼭 어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생의 마감이나 더 안 좋은 새드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연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준 배우님 그 엔딩의 뒤에 붙는 현재의 제주를 스케치한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영화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게 아직 다 찾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게 얼른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게 이 엔딩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되게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남 배우님도 한란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사삼에 대한 새로운 좀 발걸음을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사삼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캐릭터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좀 많이 나쁜 생각을 본의 아니게 해야 됐던 경우라 철저하게 또 나쁜 사람들이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켰고 계속 그것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온리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그렇게 계속 되뇌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1년이 돼서 다시 보는데 처음으로 그 폭도라는 두 글자를 딱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무언가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유가 되면 이 엔딩이 나왔던 그 장소들을 정리가 된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많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가서 벌을 기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정남 배우님 가시면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고 했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고아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4.3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잘 몰랐다가 요 영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3 기념관도 따라가서 추모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담담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처럼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 찾아봤을 때는 그 분명한 어떤 아픔, 공감 이런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객분들한테 또 열어줬던 것 같고 그게 또 영화가 해야 되는 또 어떤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좀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용 배우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에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를 위해 딱 하나 노력했던 거는 이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제가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준비하기 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4.3 관련된 그 제주도의 다크 투어라고 있더라고요. 4.3 관련된 이제 어떤 여행의 일종으로 제주도민들께서 준비를 하셨었는데 거진 다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느꼈던 것들 보면 한라는 조금 덜 잔인하게 표현됐고 보시는 거와 달리 거기 가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흩어지고 글은 남는다. 그리고 영화 엔딩에는 그 돌아가신 분들 혹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의 성함이 다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남아 계시잖아요. 그거를 알아봐달라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 현장들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많이 슬프고 많이 아픕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여기서 감독님께서는 그 엔딩이 거기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건 이 영화관에서 실제로 제가 거기 가서 마치 1948년대 그 어떤 생생함까지는 아니지만 느껴진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어서 제가 2025년도에 느꼈던 것은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 1948년이지만 2025년도에 엔딩이 끝나는 것처럼 제가 가서 느꼈던 것처럼 영화관에서 그걸 느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메시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영화 네네 홍 배우님. 얘기 듣다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나가지고 얘기가 그 감독님이 많이 받으셨던 질문 중에 질문이라기보다 꼭 엔딩을 그렇게 했어야 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드 엔딩으로 생각을 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또 생각이 들은 게 이게 영화를 너무 잘 봐주셨구나, 이들에게 너무 집중을 해서 봐주셨기 때문에 저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미 나와 있는 역사이지만 그런 결말에 대한 아쉬움을 남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그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영화의 흐름을 너무 잘 따라가 주시면서 막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아진이라는 사람을 너무 믿고 싶고 아진이가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메가토크를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또 GV가 또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찍어놓은 장면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아진이랑 혜생이가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웡이자랑이라는 그 제주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때 여성 수용자들은 다 대전 형무소로 다 끌려갔거든요. 근데 대전 형무소로 끌려가면 6.25가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해고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때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이 모녀가 뭔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입을 닫고 침묵하고 그 25년으로 이어진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버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제가 마음에 충격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주 4.3 사건을 접했을 때 가졌던 이 비극에 대해서 놀랐던 그 마음이나 슬픈 감정을 관객분들이 같이 좀 느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기를 좀 바랬던 마음에서 엔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감독님과 배우님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 민채 배우님 오늘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못한 게 있다면은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영화 하는 말이 감사해요. 네, 우리 영화 한람 많이 봐주세요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민채 배우님 말씀하셨으니까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 받을 시간이 될까요? 혹시 계시면? 네, 여기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종료 시간이 될까요? 네, 짧게 그러면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먼저 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관람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군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지 혹은 그때 시대에 내가 있었던 것을 조금 담아내기 위한 시도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 당시 때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묘사를 했고요. 실제 보면 그 저희 만주군 독립군 중에 기독교인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저희가 서북청년단 중에서 그 기독교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종교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이 월남하게 되면서 그때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문일병의 캐릭터를 약간 일제 시대 때는 만주군의 독립군의 아들이라는 설정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바로 드릴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앞에 질문하신 분 같은 맥락인데 원래 이런 질문도 드리려 했는데 뒤에 것만 드릴게요. 아진과 혜생이 4.3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고 했는데 그 문일병 역도 그만큼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일병 역할이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 이러면 안 됐었잖아라고 말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바가 이 캐릭터에 되게 깊게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연기를 준비하실 때 그리고 연기할 때 배우님은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에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단 이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인데 그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러지 못한 게 맞았다고 그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이라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변해가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일병이 어느 순간에서 느끼고 어느 순간에서 마음을 먹었을까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런 관계성이나 그리고 또 사실 저한테도 이제 가족이 있다는 설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민채의 회생 역할에 회생역이기만 한 얘기가 있다고 그런 설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아래쪽에 계셨던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디요? 뒤쪽이? 네네, 뒤쪽에 먼저 드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처음 봤는데 잘 봤고요.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미완성 상태인데 만들면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이 그 완성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맞아요. 엄청 무서웠었고요. 사실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사삼 영화를 찍으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여러 의견을 이제 주실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자본의 독립이 정말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실 사삼평화재단에서 저희가 제작 지원금을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그게 진짜 후반 작업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마지막에 다 만들고 찾아갔거든요. DCP 내를 돈과 후반 작업비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때 흔쾌히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좀 버티고 있었던 거는 어떤 개입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저희가 이게 사삼 영화라는 걸 알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어떤 그 영화를 보시기 전에 다른 소란이 있을까봐 저희가 좀 조용히 좀 조심스럽게 저 혼자서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늘에 좀 숨어 있고 좀 그렇게 하면서 숨죽이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영화를 만들고 관객분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좀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져가지고 되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독님과까지만 다르게 한기 배우님도 사삼 영화의 주인공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연기자 동료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이제 한란도 그렇지만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긴 작품을 많이 한다. 어떤 의도가 있거나 원하는 방향성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저에게 이제 제안을 주시는 시나리오 중에 이제 마음이 가는 작품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배우라는 직업이 제가 100% 선택을 하기보다는 50대 50인 거잖아요. 50 정도는 저희 제안을 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50은 거기에 저희 결정이 들어가는 거인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나에게 이런 작품이 제안이 오는 것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캐릭터가 좋다거나 뭐 장르가 해보고 싶은 장르라던가 장점이 명확한 작품들이 있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저도 텍스트로 제일 처음 봤다 보니까 텍스트를 받았을 때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으면 마음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작품은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가는 작품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작품을 선택해왔고, 한란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 한란이 사상 사건을 다룬 거의 최초의 여성 영화기도 해요. 영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래쪽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희 남자 배우분들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사안부대원이나 군인들이나 우리 배우분들이 영화에서는 다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역사의 그런 피해자이면서도 현장 속에서는 무고한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어야만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해와 피해를 경계하게 넘나드는 연기의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점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배우분들 중에 한 분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다 들으면 좋을 텐데 지금 종료 시간 2분밖에 안 남아서 네, 대표로 한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배우로서 잘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시대에 살아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4.3 혹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뭔가 닿았다고 봅니다. 깊게 파고들면 좀 역사적으로 사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영화에 다뤄지는 그 인물 그리고 그 상황에 몰입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 사실을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어느 정도 저희 영화 속에서 다뤄진 한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인물로서 제가 대표하자면 다들 그렇게 한란에서 이름 맡은 그 배역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마 정말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감히 제가 대표를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이 많아지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건 되게 이례적인데, 아마 영화 속 장면들 떠올리시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란이 24,000명 관객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천천히라도 3만 명 넘으면 감독님도 배우님들 다 모으셔가지고 관객과에 대한 또 마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여러분들 민채 배우님 말씀처럼 한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대표로 우리 동남 배우님과 민채 배우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남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독립영화가 이렇게 10,000명이 된다는 게 엄청난 숫자라는 걸 최근에 이 양용희 PD님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바람은 올 12월 말까지는 5만만 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런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채 배우님이 3번이나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만 3번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